혹시 당신은 지금 이런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요? 이제 곧 정년이 오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30년을 회사에 바쳤는데, 이것이 정말 다일까? 퇴직 후 20년이 남았는데, 저 긴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야 하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5060 세대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막막함이 무엇인지요? 정년이 다가오면서 느끼는 불안감,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상실감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20년, 30년간 쌓아 올린 경험과 노하우. 그것은 절대 추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돈과 보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황금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세상에 내보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AI 시대라는 것입니다. 5060 세대 여러분이 일하셨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혁명을 거쳐 디지털 혁신까지 모두를 겪어내셨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배우고 적응하고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오셨습니다. 당신은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실전 경험을 쌓아오셨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수십 년을 일하셨다면 인사, 노무, 경영의 현실적인 노하우가 있으실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다면 기술, 안전, 현장 관리의 지혜가 몸에 배어 있을 겁니다. 영업을 하셨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얻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들은 절대 남에게 쉽게 배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자산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 끝이라고, 이제 남은 건 복지와 여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너무 큰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후배들은 여전히 당신의 조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신입 직원들은 당신의 노하우로부터 배우고 싶어 합니다. 창업가들은 당신의 실패와 성공의 경험으로부터 길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바꿔봅시다. 과거의 은퇴란 무엇이었을까요? 회사 소속의 끝, 노동활동의 완전 중단. 그것은 마치 무언가가 끝나는 것 같은 비극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은퇴는 다릅니다. 이제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은 회사라는 틀에서 벗어나 나 자신이 주인인 기업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했던 일을 하고 당신의 가치관에 따라 일을 진행하며 당신의 경험을 세상과 나누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이 그저 봉사가 아닙니다. 보람과 수익이 일치하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정당한 값을 지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5060 세대가 마주한 새로운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5060 세대는 AI 시대에서 무엇이 경쟁력일까요? 첫째, 도메인 노하우입니다. 30년간 같은 산업, 같은 직무에서 일해오면서 당신은 단순한 정보를 넘어선 맥락적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함정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AI는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읽을 수 있지만 이런 깊이 있는 맥락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신뢰 자산입니다. 30년을 살아오면서 당신이 만든 인맥, 그리고 당신의 평판과 윤리의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입니다. 당신을 아는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당신의 가장 큰 브랜드입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런 휴먼 네트워크와 신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I 시대의 5060 세대는 결코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년 경력을 잃은 기업으로 전환하는 5단계 전략입니다. 1단계 핵심 도메인 자산 정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명확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20년, 30년간 가장 잘했던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돈을 주고라도 배우고 싶어 할 내 노하우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30년을 인사 담당자로 일하셨다면 당신은 직원 채용, 교육, 퇴직 관리, 노무 분쟁 해결 등 현실적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하나의 상품화된 노하우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대표를 위한 현장 인사관리 노하우, 첫 직원 채용할 때 피해야 할 함정들, 실전 노무 관리 팁 같은 것 말입니다. 아파트 투자에 20년의 경험이 있다면 아파트 투자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 투자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지역 선택 기준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계 설비 유지 보수 전문가라면 설비 고장 예방법, 비용, 효율적인 유지 보수 전략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경험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 또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2단계 AI를 생산성 비서로 삼기. 이제 당신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AI 도구들을 당신의 협력자, 비서, 편집자, 마케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생산성을 10배로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GPT나 클로드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당신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노하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것이 블로그 포스팅으로, 강의 커리큘럼으로, 초안으로 정리되어 나옵니다. 예를 들어 30년간 내가 배운 인사 관리의 최고의 팁 10가지를 블로그 포스팅 형태로 정리해줘라고 요청하면 AI가 구조화된 좋은 글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은 이것을 검토하고 다듬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미드전이나 달리 같은 이미지 AI 도구입니다. 당신의 개인 브랜드 로고, 강의 슬라이드 디자인, 유튜브 썸네일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를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편집 AI 도구들입니다. 텍스트와 음성만 제공하면 자막 생성, 장면 전환, 음악 삽입 같은 것들이 자동화됩니다. 영상 편집에 며칠이 걸렸던 작업이 몇 시간 안에 끝납니다. 이렇게 AI를 활용하면 당신이 집중해야 할 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일입니다. 3단계 콘텐츠 제작과 브랜딩 채널 선택. 이제 당신의 노하우를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유튜브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이런 순서를 추천합니다. 첫째, 글 형태의 콘텐츠입니다. 블로그, 뉴스레터, 칼럼. 이것은 준비가 가장 쉽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아서 당신의 경험을 글로 정리하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둘째, 목소리 형태의 콘텐츠입니다. 팟캐스트. 당신이 직접 말하는 방식으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녹음 기술도 간단해졌고 편집도 AI가 도와줍니다. 셋째, 얼굴을 드러내는 콘텐츠입니다. 유튜브. 이것은 가장 영향력이 크지만 준비가 가장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미 글과 목소리로 충분히 신뢰를 쌓았다면 유튜브는 자연스러운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전략은 원소스 멀티유즈입니다. 하나의 노하우를 여러 채널에 맞춰 다르게 가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사관리의 핵심 노하우라는 하나의 주제를 블로그 글로 쓰고 그것을 팟캐스트 에피소드로 만들고 최종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노력은 최소화되고 영향력은 극대화됩니다. 4단계 타겟 고객과 문제 정의.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경험이 누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을 명확히 할 때 당신의 노하우는 단순한 조언에서 솔루션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대기업에서 30년간 인사 담당자로 일했다면 그 노하우는 지금 창업을 한 신생 스타트업 대표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신입 채용, 직원 관리, 노무 분쟁 해결. 이런 것들에서 대기업의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타겟은 신생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타겟이 생기면 당신의 브랜딩도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스타트업 인사관리 전문가, 신생회사 설립 멘토, 시행착오 방지 가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모호한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브랜드의 가장 강력한 형태입니다. 5단계 AI를 능가하는 영역에 집중하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I는 데이터를 읽고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은 사람이 만듭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AI의 결과물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비판하고 인간적인 통찰을 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인사관리의 10가지 팁을 제시했다면 당신은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한국 중소기업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내 30년 경험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하지만 빠진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어떤 순서로 실행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이렇게 당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더할 때 콘텐츠는 비로소 최고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단순한 아웃소싱이 아닙니다. 당신이 AI와 협력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적 노동의 독립입니다. 5060 세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보람 있는 제2의 황금기의 시작입니다. AI 시대는 당신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당신의 노하우를 세상에 알리려면 책을 출판하거나 대학에서 강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당신은 블로그 포스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당신의 얼굴과 경험을 세상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나눔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것입니다. 퇴직 후의 20년을 돈만 바라보는 불안한 여생이 아닌 가장 빛나는 지적 독립의 시기로 만드세요. 당신이 평생 배운 것을 나누세요. 당신이 해결했던 문제의 답을 알려주세요. 당신이 건너온 경험의 길을 후배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단순한 은퇴자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기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직위도 주지 못하는 보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의 30년 경력 중에서 AI를 입혀 세상에 다시 내보내고 싶은 최고의 자산은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